자, 반갑습니다. 코프로입니다. 10월 11일 오후 2시 25분이고요. 현 시간 이더리움에 대해서 잠시 분석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준 이더리움 모습인데요. 애초에 예상했던 차트 그림은 여기서 A, B, C가 완성이 되고 A파, 그리고 다시 A, B, C 해가지고 B파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큰 C파가 그려지는 모습을 저희가 예상을 했었죠. 이때 얘긴데 A, B, C로 오르고 다시 B로 떨어졌다가 더 큰 A, B, C,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C파도 A, B, C로 구성되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 이후로 당연히 하락 모양이 나오게 된 거고요. 큰 A가 완성되었다 라고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B파 떨어지는 건 역시 여기서도 A, B, C로 짧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이 조금 애매했죠. 일단 여긴 좋았습니다. 여기도 뭐 간단하게 3개의 파동 A, B, C로 구성된 모습이기 때문에 명확한 ABC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A 파동이 완성되었다고 보았고, 그 다음에 B파 하락이 나왔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여기서 B파 하락이 나왔다라고 계산을 하고 다시 ABC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ABC가 더 크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끊겨버렸죠. 결론적으로 어떤 모양이냐면, 현 상황에서는요, A, B, 아이고 다시 그릴게요. A, B, C 해서 이게 A 파동이 완성이 되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게 결국 여기 A 파동, 큰 A 파동이 완성이 되었고, 현재는 B파 하락이 진행 중이다. 그 다음에 재차 C파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카운팅을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A 파동이, A의 꼭대기 파동, 큰 A 파죠. 색깔 다르게 하겠습니다. 큰 A 파동을 기존에는 여길로 보고 있었어요. 여길로 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B파 하락이 끝났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오류죠. 정확히 말하면 잘못 카운팅을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A, B, C파가 구성이 되었다 라고 보는 게 현 상황에서는 좀 더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저희 코프로 정예방에서 1259 요 지점이죠. 1259 한 번 더 저점이 깨지는 그 지점에 롱 매수를 한번 대기해보자. 스탑은 어디? A 파동이 시작됐다고 보이는 1252가 스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분석 역시 사실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는, B파동은 A파동의 시작점에 근접까지 99% 되돌림이라고 하죠. 99%까지 되돌림을 준다고 해도 C파 상승이 가능하다 라는 뜻이고요. 아직까지 목표가가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 준다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분석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틀리지 않았으면 하는 분석이긴 한데, 지금 4시간 봉을 잠깐 보시면은 RSI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삐파 하락이 나온 뒤에는요, 반등의 요지를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1시간 봉인데요. 이거는 1시간 봉 같은 경우에는, 이거 차트 좀 지울게요. 1시간 봉 같은 경우에 이때죠. 이 삐파가 하락이 찍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보이시다시피 상승 다이버전스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죠. 이런 말 그대로 시그널이라는 게 있기 마련인데, 지금 시그널이 나오기에는 너무 많이 RSI가 뭉개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렇게 뾰족한 모양으로 나온다면은 그 다음에 여기 추가 하락이 있고 요쯤에서 롱을 한번 잡아보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롱을 매수한다면은 1259 여기죠. 그리고 스탑은 1252입니다. 겨우 요만큼 손실 보는 거예요. 이 정도의 손실을 뭐 감수할 수 없다면 사실상 선물 매매를 하시는 건 어렵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틀렸을 때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A판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거의. 근데 문제는 B파가 1, 2, 3, 5 정도까지 나온 다음에 C파가 올라간다 라는 분석도 유효하다는 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도 사실 문제는 없는데요. 이것도 카운팅을 하면은 큰 것만 할게요. A, B, C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고요. 큰 것만 하겠습니다. A, B, C로 또 떨어집니다. 이게 가운데 카운팅이 또 돼요. A, B, C 해가지고 올라가고 B 파동이 그 다음에 다시 A, B, C로 떨어지는 그림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더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맞냐 어느 게 틀리냐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요 1, 2, 3, 5 이게 그냥 1, 2, 3, 5가 아니라 이게 1대1 비율이거든요. 그냥 그럴 것 같아서 그 1, 2, 3, 5가 아니라 1, 2, 3, 3인가 그럴 거예요. 피보나치 익스펜션이라는 피보나치 확장이죠. 확장으로 A, B, C가 닿는 부분에 계산을 해보면은 1, 2, 3, 4라는 결과값을 내주고 있죠. 1대1 비율이거든요. 올라간 만큼 1대1로, 보통 A, B, C는 1대1로 많이 회귀한다 라는 전제를 두는 거고요. 1대1 아니면 1.618배까지 회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1.618의 경우 저점이 깨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배제하고 마지막 최후의 보유 자리 1, 2, 3, 5, 1, 2, 3, 4라고 써져 있는데 1, 2, 3, 5 정도에 잡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앞전 거에 좀 더 우세를 두고 말씀을 드린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똑같이 저점을 찍은 날이 있죠. 저점을 찍은 날부터 파동을 카운팅을 해보면 ABC 나왔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떨어졌고, 이거는 B파동이 C파가 짧게 나온 케이스라고 보이고요. 그러면은 아까 카운팅대로라면은
요 고점을 뚫지 않았어야 됩니다. 2300 구간을 뚫지 않았어야 다시 이더 차트로 가보면은 고점을 여기를 뚫은 거죠. 이 기준이죠. 여기를 뚫지 않고 이더는 내려갔는데 비트코인은 뚫고 내려갔어요. 그게 무슨 차이냐? 비트코인 움직임으로만 봤을 때 기준으로는요, 크게 C파가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뚫었으니까. 만약에 이걸 뚫지 않고 그냥 내려갔으면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더리움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내렸다면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복잡해지는데,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시해 드릴게요. 이런 모습으로 하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만, 요 고점과 요 사이에서 저항을 받고 내렸다면요, 보입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단순하게 비트코인 차트로만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요, ABC파 나왔고요, A파가 완성된 거고, B파락이 C파의 저점을 A파의 저점을 깨지 않고 되돌림을 준 다음에 상승하는 그림. 지금 요게 조금 더 합리적인 그림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트레이딩 자체는 무조건이다 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탑로스를 활용을 하는 거고, 스탑로스를 활용한 뒤에는 스탑이 나왔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분석이 틀렸다는 전제 하에 스탑을 내는 거니까요. 분석이 틀렸으면은 잠시 매매를 지금처럼 멈추시고 더 좋은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판 가격보다 더 가격이 오른다거나 변동이 있을 때, 그때 새로운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스탑 리밋을 잡고 분석을 이어나가시는 것이 올바른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저점을 한 번 더 깰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겠죠. 반등이 나온 다음에 한 번 더 꼬꾸라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 A파 요거 앞에 거 지울게요. 잘 안 보이니까. A파의 시작 지점 있죠? 시작 지점을 깨지 않은 상태로 한 번 더 하락을 하고 올라간다면은 RSI 지표 또한 올라갔다가 한 번 더 찍고 바로 수직 상승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그러면서 4시간 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겠죠. 이런 그림을 기대하고 있고,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역시 이더리움 또한 상승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더리움 기준으로 RSI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어차피 스탑 짧으니까 뭐 많이 생각 안 하기로 했고요. 손실 나봤자 $7입니다. $7. 이더 100개 잡았어도 $700 손실이에요. 100개씩 잡는 분이 우리 방에 있을라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손실을 안 보시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도전해 보실 만한 구간이다 생각해서 해당 구간 추천을 드렸습니다. 1259 1259 이 얘기도 좀 해드리면은, 피보나치 확장을 좀 볼게요. A, B, C로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요, 1256.64라고 돼 있죠. 요거 바로 위에서 잡겠다 이거예요.
놓치면 기분 나쁘니까, 찍고 바로 오르면 기분 나쁘니까 그래 3달러 정도 여유 주고 들어가겠다, 뭐 이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도 ABC로 내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이고 A, B, C로 내린다고 가정했을 때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겠다. 저점 1252 부분, 아이고 이거 여기가 아닌데, 1252 부분 여기를 터치하지 않고 바로 위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노려보고 있다. 자, 스탑 1252 확실하게 유지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 분석이 또 틀렸다면, 1252가 깨진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1235 정도에서 롱 매수를 대기해 볼 생각이긴 하나, 그렇다면은 거기도 깨진다면 머리가 좀 많이 아파지겠죠. 뭐 그건 틀렸을 때 가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거기가 깨진다면은 RSI의 모습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반등했다가 쭉 떨구는, 아이고 너무 많이 떨궜네. 반등했다가 다시 쭉 떨궜다가 이렇게 오르는 그림을 그릴 텐데, 그럴 경우엔 이것도 다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올 확률이 있긴 하다. 사실 요 그림 되게 그럴듯하죠. 근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요게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비트코인 차트예요. 비트코인 4시간 봉인데 요게 틀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는 뜻은 이게 여기 저점 어디죠? 요 부분이 깨지고 올라간다는 건데, 그거는 플랫 조정으로 볼 수가 있고요. 플랫 조정은 카운팅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제 원칙입니다. 플랫 조정이 자주 나오는 조정도 아닐 뿐더러 플랫 조정을 일일이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플랫 조정 자체를 카운팅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플랫 조정이 나올 것 같아서 솔직히 무섭긴 하고요. 일단은 지금 포지션 없는 상태로 관망 중에 있는데, 잡아 보시고 틀리면 7달러 손절 내시고, 그 다음에 1235에서 다시 롱매수, 그 다음에 저점 스탑. 그때는 스탑이 지금보다는 좀 길겠죠. 아예 1220 정도의 스탑을 걸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15달러 정도 드네요. 거기 무너지면 솔직히 저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상을 못 하겠어요. 왜 그러면 이게 아예 확장 플랫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데, 만약에 거기가 뚫어지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야,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거는 좀 계산을 안 하는 게 낫죠. 그때 가서 확실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온다면 다시 진입을 해볼 법 하겠지만, 일단은 요거는 염두에 두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그 매매할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요 라인업에서 샀다. 여기서 만약에 샀다고 칠게요. 이거 좀 크게 볼게요. 만약에 그래요. 좀 더 올려서 이런 데서 샀다고 칠게요. 1315에서. 그리고 스탑을 1315에서 사고 스탑을 15달러, 14달러 정도 잡았네요. 요 정도에서 잡았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상승이 나와서 우리가 요 즈음에 뭐 절반 매도를 했다고 칠게요. 1315에 사서 1333에 절반을 매도한다면요, 이미 여기서 18달러짜리 수익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18달러 수익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14달러가 나더라도 여러분은 스탑이 나가도 수익이 4달러입니다. 뭐 수수료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수료까지 계산하는 거 머리 아프니까.
수수료 제하고 4달러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후에 다시 타점을 계산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저는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정예방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셔라. 뭐 감당 가능하신 분은 유지하셔라.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손실 보는 게 수익 못 보는 것보다 싫어요. 수익은 계속 언젠간 또 기회가 계속 옵니다. 뭐 상승 다이버전스가 보일 때도 있고 아니면은 절반을 팔았는데 그대로 쭉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저는 단기간 안에 큰 돈을 버는 것보다 손실을 보지 않고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트레이더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뭐 내가 손실 스탑이 한 몇 번 나갔다고 수익 한 20% 내 계좌에서 까였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늘리면 돼요. 어차피 맞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게 매매를 하다 보면 저랑 같이 매매를 하시다 보면요. 틀릴 때보다 맞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100%다 맞진 못하고 목표가까지 한 번에 가지지 못하더라도 한 번 크게 수익을 볼 때 뭐 그때도 저희 70달러, 80달러까지 수익을 한 번에 냈잖아요. 순환매하면서 더 크게 수익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언제나 찾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진 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7달러 손실 냈는데 더 쭉 빠져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영원히 빠지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영원히 빠지는 차트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부로 이더리움 없어지는 거 아니라면은 어차피 반등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노려서 들어가도 여러분들은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평단을 지금 천천히 낮춰가면서 우리는 저점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뿐 지금 하는 거는 손실이 아니다. 어차피 결국 올라옵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디까지 빠진다면 올라오느냐 그 차이지 결국 이 자리 또 와요. 여기서 쭉 빠지잖아요? 또 1, 2, 7, 4 옵니다. 금방 와요. 그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지금 당장 내가 수익을 보는 것보다 저점 그냥 천천히 잡아보자. 그리고 절반은 확실한 내가 스탑이 나가도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웬만하면 익절을 하거나 반익절을 하거나 3분의 1이라도 익절을 하거나 어쨌든 익절을 해야 그때 내 수익이 되는 거지. 올라갔다 다시 스탑 찍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마이너스를 안 내고 매매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